사주명리학 정현우 역학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성원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병호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음양으로 양에 속합니다. 강한 불이에요. 정화는 약한 불이고 병화는 강한 불입니다. 병화는 태양화입니다. 밝고 태양화의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정화는 아주 첫불이에요. 첫불. 이 병화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과 같은 존재, 많은 그 태양의 햇빛을 광명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려합니다. 병화는.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거는 글자 생긴 모양대로 아주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병화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비교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인물이 잘생겼어요. 태양의 날에 화려한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화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술, 미술, 연예인, 화려한 직업, 이런 분야에 성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화는 주작이라고 합니다. 주작. 주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변호사, 아나운서, 교수, 이런 어떤 그 사회교육 강사, 정치가나 교육가, 성직자, 이런 분야에 진출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오를 깔고 있어. 말띠를 깔고 앉았습니다. 말띠. 이게 빨간 말띠입니다. 이게 빨간 말띠예요. 오화는 뭐냐? 요 속에 정화라고 하는 촛불이 있고 기토라고 하는 전답지토가 있습니다. 전답지토. 정화는 뭐냐? 나한테 육친으로 보면은 비겁이 됩니다. 양이 됩니다. 양인. 위에도 불이고 아래도 불입니다. 이걸.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 화로 되어 있습니다. 화. 이걸 가녀지동이라 그럽니다. 가녀지동. 가녀지동인 사람은 내가 화가 밑에 또 화를 깔고 있으니까 불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목화는 정신열이다. 정신. 정신입니다. 화라고 하는 건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에도 음과 양이 있어요. 심장이 양이고 소장이 음입니다. 소장. 심장, 소장. 생리적 조건으로 병원안에 태어난 사람은 심장의 열이 양기에 와 있습니다. 양기에.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과민합니다. 과민해. 신경이 과민해요. 병원 안에 태어난 사람은 신경이 과민하고 성질이 간여지도이기 때문에 급합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화가 많으니까 과격해요. 과격해요. 그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과격한 데다가 누가 나를 간섭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나한테 짜증내는 얘기를 하면 바로 과격하고 흥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꽥질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폭한 행동을 바뀝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성질이 나쁘다고 그러는 건데, 성질이 나쁜 게 아니라 정신이 예민하고 신경이 예민한 데다가 간섭하면 본능적으로 신경이 과민하고 예민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대신 자기가 성질을 하고 화가 냈지만 뒤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사회생활 할 때 흥분을 잘하고 소리를 잘 내고 과격하게 나오는 사람은 사실 뒤가 없는 겁니다. 뒤가 깨끗해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뒤가 무서운 겁니다. 뒤가. 그래서 이 병원 안에 태어난 사람은 성질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신경 과민형으로 나타나서 그런 기운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 수양을 해야 됩니다. 마음 수양. 과민 반응을 하지 말고 웬만하면 느슨하게, 웬만하면 모든 인간관계나 듣기 싫은 얘기나 간섭하는 얘기를
그렇게 거부 반응을 느끼는 과민형으로 가지 않는 수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수양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오행상 신경 과민형의 화의 기운과 양인격을 타고났기 때문에 천성이 돼가지고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변 가족에서 간섭을 하거나 그런 걸 자극하는 그런 언행이나 말을 조심하는 필요가 있다고 봐야 돼요. 병원 아래 태어난 사람과 부부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할 때는 그런 걸 유의해서 참고해야 됩니다. 화가 많기 때문에 화는 뭡니까? 화극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건 폐입니다. 폐. 폐와 대장이에요. 폐가 아니고 대장입니다. 대장이나 폐가 나쁜 우려가 있습니다. 일소일세 폐대장. 그리고 본인이 화가 많기 때문에 심근경색, 호흡기 질환, 심장 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적으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술이나 예술이나 디자인 옷쪽이나 패션이나 이런 쪽은 크게 성공합니다. 기술이 아주 천재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태법상으로는 장성에 해당이 됩니다. 포태법은 병원이니까 포태, 양생, 욕대, 관, 왕궁에 해당이 돼요. 왕궁. 기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병원 안에 태어난 사람은. 그 수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거는 염상격입니다. 그래서 염상격.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정열적으로 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호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왕궁에 앉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 고집이 세요. 그래서 타협과 협상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여야나 외교관계나 타협하고 설득하고 외교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남을 설득시키는 거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설득시키는 거. 협상을 잘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정 정치라는 걸 했습니다. 요정. 우리가 조문에 가면 옥류정인이 오지랖이니 이런 요정이 있습니다. 그런 여야 정치인들이 낮에는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 밤만 되면 같이 술도 먹고 이렇게 요정해서 같이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회포를 불면서 정사를 논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서로 보이지 않는 걸 했어요. 그게 유명한 유진삼 씨의 겹사구랍니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에요. 낮에는 야당. 그래서 국민적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사쿠라라고. 그때 유진산 씨 한 말이 있습니다. 저 군사 독재 정권과 싸워봐야 우리가 손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할 건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사쿠라 소리를 들을 망정 시간을 벌자 이거예요. 때를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 투사를 양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민주 회복이다 이게요. 그런 때를 벌기 위해서는 뭐냐, 밤에 사쿠라 노릇을 하고 좀 타협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 세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거라고 유진산 씨를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정치나 모든 건 타협을 해야 돼요. 이 나라 정치가 여야가 지금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또 야당은 또 그런 극한 대치를 갑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오판을 해가지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걸 빌면해서 또 탄핵으로 나가고 서로 이런 극한 대치에 당락의 대화가 없는 이런 정치 풍토가 지속하는 한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기 입장만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야의 입장에서 뭐 당락에만 치우치고 선거에만 의식하지 말고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정치 쟁점을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4차 산업의 시대를 가는데 우리가 지금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이런 모든 간섭 규제는 옛날식으로 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규제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규제를 갖다 풀기 위한 백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야당이. 백서. 여당이 이런 규제를 갖다 풀지 않고 있으니, 규제로 인한 경제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걸 전부 백서를 만들어서 발간하고, 그 바로 규제 개혁을 위한 어떤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야 돼요. 과천 정부 청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행정의 비능률과 행정 부재와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는 그 행정 백서를 만들어야 돼. 그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걸 야당이 해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정부만 비판했지 실질적으로 정책을 갖다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반성할 일인 겁니다. 오늘은 이 병호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이 육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병호일을 중심으로 해서 육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병이 병을 만난다. 같은 병. 오행이 같고 양이 같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니까 비견이라 그런다. 비견. 비견은 형제 자매를 얘기해요. 동업자를 얘기해요. 협조자를 얘기합니다. 비견은 형제 자매. 근데 이게 음양이 다르다. 이게 정화다. 정화. 같은 불인데 음양이 다르다. 이걸 뭐라 그러냐? 비겁이란다. 비겁. 겁탈한다. 형제도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는 내 재산을 겁탈해 간다 이거예요. 상속을 받는데 외아들이면 부모의 유산을 독점하지만 두 형제가 되면 나눠갔잖아요. 그래서 형제는 뭐냐? 재산을 겁탈당하는 기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비겁이에요. 이거 비겁이라고 하는 거 음양이 다른 거는 이걸 양인격이라고 그래요. 양인격. 그 이거 밑에 정원을 깔았잖아요. 그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은 뭐냐? 독불, 장군, 아나, 무인, 타인, 멸시예요. 그래서 양인격이 위에 월지에 또 여기 뭐 정화가 있다. 여기에. 그러면 성격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수양을 해야 돼요. 비견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화가 많으면 화는 뭘 극합니까? 금을 극하잖아요. 금은 뭡니까? 화극금. 이게 재물 아닙니까? 재물. 비견겁이 많으면 재물을 극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요렇게 육친을 보는 겁니다. 육친. 그 다음에 병화를 새겨주는 게 뭡니까? 갑이 있습니다. 갑. 이게 목생화 해주잖아요. 이걸 인수라 그래. 인수. 근데 음양이 다르잖아요. 나를 생해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편인이라 그런다. 편인. 편인이라는 건 아버지의 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애인,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엄마 말고 다른 여자. 이걸 편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교육이라는 거. 학술, 교육, 문화. 그 특수 분야에 이거는요. 정인은 국어고 편인은 외국어예요. 편인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뭐냐? 외국어를 잘합니다. 뭐 역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분야의 학문이 바로 편인입니다. 이게 드라마 작가라든지 무슨 작가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기술이 전부 편인에 들어가요. 요게 편인이에요. 근데 요게 인수는 인수인데 요게 을목이 돼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목생화. 음양이 달라요. 그럼 요걸 뭐라냐? 정인이라 그래. 정인. 바를 정자.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항상 음양이 다른 오행은 정상으로 오는 거고, 음양이 똑같으면은 음양의 조화가 아닌 거는 편자가 붙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은 뭐 정상적인 국어, 엄마 얘기입니다. 엄마는 자식의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의 천간에 갑과 을이 따르면 무슨 사주? 교육과 사주예요. 정인이 있으면 정상적 교육, 학술 분야고, 편인이 있으면 특수한 분야다. 그런 교육과나 학술 문화에서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이라고 하는 건 뭘 극하느냐? 토를 극합니다. 목극토. 인수는 토를 극해요. 토는 뭐냐? 나한테는 식신이 되는 거예요. 식신을 돈을 버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극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사업적인 돈 버는 두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가 들어오면 재물운이 없는 거예요. 인수가 들어오면.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공부운이 좋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운세가 좋은 거는 인수가 들어올 때 좋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인수가 들어오면 재물운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에 토, 무토를 놨다. 그럼 이게 식신이에요. 화생토. 요게 양이고 양이에요. 똑같은 양이에요. 이거 화생토, 내가 남을 생해주는 거. 이걸 식신이라 그래. 식신. 식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밥 먹는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자나깨나 돈이에요. 그 돈 쓰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식신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냐? 두뇌 회전이 잘 돼. 임진왜이 좋고 머리가 좋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예절도 안 지키고. 식신. 요게 있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가 기토를 깔고 앉았다. 기토가 천간이나 지지에 있다. 요거는 상관이라 그래요. 내가 생해주는데 은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토. 이게 상관은 뭐냐? 관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켜요. 예절도 안 지키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꼭 사기꾼이 된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기가 막혀 좋은 거예요. 이게 두뇌 회전이 잘 돼. 임경이 좋고 표현력이 좋고 하나를 배운 10가지를 써먹어요. 풀어서. 그게 돈 버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상관적인 사람 정치가 더 많아요.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 정치가들 중에 참모형, 머리가 좋은 참모형, 여기 상관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남을 극하는 거, 이게 경금. 그 화의 경금은 뭐냐? 이게 편제예요. 편제는 행제돈이에요. 행제돈. 남자한테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편제라 그래요. 그 편제가 이게 행제죠. 화급금 내가 극하는 거. 근데 요게 신금이다. 그럼 은양이 다른 금이에요. 그 요게 정제입니다. 정제는 뭐냐? 나의 아내를 정제라 합니다. 정제. 그 정상적으로 벌어서 쓰는 돈이에요. 우리가 고정 수입이 있잖아요. 직장이나 월급이나 받는 거. 이게 이거예요. 그래야 복권이라든지 또 어떤 무슨 부동산 투자해서 행제를 한다든지 증권에서 이익을 본다. 이건 편제입니다. 편제. 그러니까 편제가 있는 사람은 행제돈이 있는 거예요. 정제가 있는 사람은 행제돈 같은 거 생각을 안 해요. 정상적인 돈에만 투자를 하는 거지. 사기당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극하는 게 뭐냐? 화를 극하는 게 임수입니다. 임수. 수극화. 나를 극하는 게 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극을 당하는 게 이게 관이라는 거예요. 관. 요게 뭐냐? 편관이에요. 편관. 나를 극하되 은양이 다른 건 편관이에요. 편관은 뭐냐? 남편 위에 남자. 애인. 이걸 편관이라 그래요. 편관. 그리고 편관은 뭐냐?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직업으로 말하면 별정직 공무원.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은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그 편관이 있는 가지고 7살이라는 7살. 그래서 이런 사람은 관직으로 정상적인 공무원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바이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 근데 여기 개수다. 그 수욱한입니까? 그러면 수욱하면 요게 뭐냐? 정관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무관, 서기관, 주사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별궁원, 정관. 그 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장인, 조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있으면 직장 생활, 공무원, 관직, 그리고 정관이 있는 사람은 교육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정관이에요. 그 사주팔자를 받아가지고 육친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친을 가지고 통변을 하는데 뭐가 많으냐 뭐가 적으냐. 그럼 비견금이 많다 화가.
그 화가 비견금이 많으면 뭘 극합니까? 금을 극하잖아요. 금을. 그럼 재물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수가 많다. 수국화. 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여자한테는 남자가 돼. 여자한테는 남자가 돼. 남자. 그럼 수가 많다. 그러면 남자가 몇이야? 여럿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도 수가 있고, 연애도 수가 있고, 그럼 관살 혼잡이에요. 관살 혼잡인 사람은 남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병이에요, 병. 병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남자를 보는 안목, 남자를 보는 기준, 제 눈에 안정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 교제를 할 수 있는 테크닉, 이게 부족한 거예요. 남녀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게 관살 혼잡이에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 정도 있고 밑에서 금생수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주에 무슨 오행육친이 많으냐 최근날 봐가지고 부족한 거는 생해주고 너무 많은 건 예를 든다면 수가 많으면 수를 억제해주는, 그래서 억제하고 상조상부하는 그걸 살핀다 이 말이에요. 적은 거는 부조해주고 많은 거는 억제해주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역학 사주 추명에 우리가 분석하는 기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학을 배우시는 분이 육친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육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운명학입니다. 운명의 이론이에요. 우리 영의 기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회에서 IQ가 135 이상 높은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2,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의 성장 과정, 성공한 사례를 봤더니 거기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전부 120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IQ대로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팔자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이것이 팔자대로, 자기 팔자대로 기운작용을 하는 거예요. 기운작용을. 팔자에. 예를 든다면 안철수 씨가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씨가 그때는 인기가 대한민국에서 여론에서 안철수 그 신드롬이 대단했어요. 박원순 씨는 여론조사하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한국 땅이에요. 근데 시장 후보를 놓고 담판을 했는데 박원순 씨한테 양보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제가 안철수 씨 사주를 모르지만 안철수 사주에 관이 있다. 수가 있는 사주가 있다면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의 운명이라는 거는. 하다못해 100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돈으로 매수하든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관이 아까우니까 돈도 아깝고 주는 게 아깝고 양보를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관에 집착을 안 하다 보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로서의 관운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결정적인 기운작용을 하는 겁니다. 기운작용에 이게 운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팔자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이런 사람들 관이 딱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형무소에 가 있으면서도 여당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굴하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하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집착심이 죽기 살기예요. 죽기 살기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도 뭐냐, 기가 붙어서 돈에도 신이 붙어 있어요. 신이. 돈을 아끼는 사람이 돈이 붙어요. 제가 그 전에 그 로고스 클럽이라고 홍문화, 안병호, 김찬삼 여러 가지 우리나라 유명한 인사라고 로고스 클럽의 회원이었는데 그때 뭐 대기업의 회장이 그 회원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괌하고 사이판 해외여행을 가는데 대기업 회장이 2, 3천만 원 여비를 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녀왔는데 그 대기업 회장이 나하고 옆에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비행기에서 주는 서비스해 주는 커피 그걸 들고 내리더라고.
커피 그 주는 거, 그걸 아끼려고. 그런 저축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여비를 대주는 그 대기업 회장이 돈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돈 귀신이 붙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런 사람이 재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낭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돈이 붙지를 않아요. 학자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공부에만 집착을 하지 돈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렇게. 그래서 경영학 교수가 경영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것이 기운학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를 위해서 육진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병호 일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